아, 이건 일부러 풀로 키신 거예요? 뭐요? 풀 안 키신 거예요, 일부러? 풀로? 그러니까. 할 줄 몰라서. 이름 넘기면 되나, 옆으로? 네. 아, 오케이. 거의 너무 적게 나온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온라인 잘 들리시나요? 그래요? 온라인 들리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이건주 씨? 왜 듣고 있는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어떤 선형사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조르단 캐노니컬 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이거를 학부 때 거의 안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대학원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필요할까 싶어서 함께 해보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 어, 저희가 이 선형사상은 행렬로 나타나는 건 다들 아시죠? 선형사상이 하나가 있으면 어떤 베이시스에 대해 그게 행렬로 나타나는데 그 행렬을 예쁘게 나타내면 분류하기가 쉽겠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왜 좀 좋은 게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인데 다이아고널은 너무 심플하고 사실 만족하는 조건도 찾기가 어려워요. 잘 안 되기도 하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너무 심플하기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그 행렬 표현이 필요한데 그때 나온 게 이제 조르단 캐노니컬 폼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해 리니어 오퍼레이터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하고 이 F를 어 필드 코에피션트로 가지는 폴리노미얼 링을 잠깐만요. 혹시 여기서 대수 원투를 안 들었다. 좋습니다. 선형 대수학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무시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행렬만 어떻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fx란 거는 폴리노미얼인데 이렇게 나타내는 대충 폴리노미얼인데 이 개수가 이 필드 f에서 왔던 겁니다. 필드랑 그룹은 아시죠? 네, 필드에서 왔던 거고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이 주어지면 이걸 px라고 하면 이 x 대신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사실 원이라는 게 곱해져 있겠죠? 이 원은 아이덴티티 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T가 잘 정의되고 이 V에다가 P를 곱한다는 거는 PT라는 오퍼레이터에 V를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FX 모듈로 표현하게 되는데 V를 이제 모듈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모듈은 네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면 어떤 아벨리안 그룹 V에 대해 이런 필드 F가 스칼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F 대신 어떤 링을 가져오는 겁니다. 조건이 좀 약화됐죠. 이제 얘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정의되는 거예요. 연산이 하나 추가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동치 조건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조금 더 뭔가 그 모듈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베이스링 아래서 M에서 M으로 가는 맵으로 가는 이런 링 호모모르피즘이 있으면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상황에서 무시해도 좋고 하여튼 모듈이란 거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필드 대신 링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 어, 여기서 PX라는 건 링의 원소겠죠. 이게 어떤 V의 원소 V에 대해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를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런 폴리니멀 링이 작용하는 모듈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벡터 스페이스 V를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모티베이션이고요. 이 디컴포지션에. 그래서 아마 학부 때는 잘 안 배우고 좀 어드밴스드한 상황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걸 몰라도 나중에 직접 행렬은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음, 경기죠. 어, 윈도우 버튼. 얘가 갑자기 줄어들었죠. 오케이. 윈도우 버튼 누르고. 아, 그래서 이제 모듈을 배웠으니까 모듈의 기본적인 프로포지션 다는 아니고 이제 뒤에 해나갈 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벡터 스페이스랑 비슷한 것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듈 M의 서브셋 S를 가져왔을 때 이런 S로 스팬이라고 하죠. 스팬이나 제너레이트 되는데 이런 표기를 하고 뭐 벡터 스페이스 했던 것처럼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런 표기 쓰고 이건 다 아시죠? S가 M을 제너레이트 한다. 이럴 때 이런 표기를 쓰고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시클릭 서브 모듈이란 거는 어떤 V에 그 저희가 지금 V를 계속 어떤 그 모듈로 생각하는 거예요. R 모듈로. 그러니까 링 R이 작용하는 모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V로 서브 스팬 됐다는 거는 여기다 R의 원소를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얘 원소는 뭐 RV 이렇게 표현되겠죠. R은 링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V만 벡터 스페이스에서고 R은 계속 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클릭 서브 모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룹이나 벡터 스페이스 배웠듯이 M이 파이널 제너리티드 이 조건도 중요한 조건인데 네 이건 당연히 유한계 원소로 생성된 애들을 부르겠죠 이렇게 뭐 리니얼 인디펜던트 똑같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게 나올 수 있는데 토션 엘리먼트라고 나오는데 얘는 V에다가 어떤 R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R이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나? 웬만하면 잘 안 나오겠죠 이런 조건이 왜냐하면 인테그럴 도메인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R을 곱했더니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 나오니까 이런 애를 torsion element라고 불러요. 근데 torsion free라는 거는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원소에 링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곱해도 0이 되지 않는 애들만 모아둔 거예요. 근데 torsion 모듈은 모든 원소들이 각각 어떤 R이 있어서 곱해서 0이 되는 애들을 torsion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torsion이 뭔지 어떤 0이 아닌 원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걸 토션이라고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annihilator가 나오는데 얘는 아까 위에다가 R을 곱해서 0이 되는 애를 torsion element라고 불렀죠. 그렇게 만든 R들을 모아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V의 annihilator란 거는 그런 0이 되는 R들을 링의 R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서브스페이스, 서브 모듈 N에 대해서 annihilator N이란 거는 이 N에 R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애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링 안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얘들을 모아주면 아이디얼이 돼요. 아래 아이디얼.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annihilator.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픈 거는 모듈을 생각해서 얘를 저희가 아까 처음 했던 벡터 스페이스 fx를 윙으로 하는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싶은 거죠. 모듈 개념을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오고 싶은 건데 이제 그 작업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m이 v1부터 vn으로 제너레이트 된 모듈이라 생각했을 때 얘를 토션 모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토션 모듈이라는 거는 모든 원소들이 윙에 어떤 원소들이 있어서 다 0이 되는 걸 말한 거죠. 그러면 어떤 vi마다 아니레이터가 무조건 존재하겠죠. 걔를 a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들을 다 곱하면은 얘는 당연히 m에 있는 모든 원소를 죽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v가 예를 들면은 r1, b1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a를 곱한다는 거는 얘는 a1으로 죽고 얘는 an으로 죽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a가 존재한다는 거고 네, 여기까지가 모듈이고 근데 저희가 모듈이 벡터 스페이스만큼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서브 모듈이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를 그대로 거의 가져오잖아요. 근데 모듈은 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R 모듈을 생각했을 때 이 R의 조건을 좀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모듈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수 2에서 배운 PID가 되는 거예요. Principal Ideal Domain.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얼들이 프린시펄인 걸 말한 거죠.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 fx, 필드를 코에피션트로 하는 폴리노미얼 링은 PID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PID를 링으로 하는 모듈을 생각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PID일 때 중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냐면 이 R의 원소가 irreducible이란 거랑 그걸로 생성된 아이디얼이 맥시멀이란 거. 그다음에 이번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프라임과 irreducible이 같다는 거. 그 다음에 3번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PID면은 UFD라는 거. 유니크 팩토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에 어떤 원소 R을 가져오면 얘가 어떤 프라임 팩터로 표현된다는 거죠. 뭐 up to 유니크하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되는데 뭐 R이 레티리언이 되고 이 말은 M이 N개로 제너레이트 되었을 때 서브 모듈도 N개로 제너레이트 된다. 그러니까 이게 PID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M이 뭐 N개로 제너레이트 됐다 치면은 여기에 서브 모듈 N을 가져와도 N이 뭐 무한대의 엘리먼트로 제너레이트 될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PID가 되면은 이게 잘 작용된다.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PID면은 조건이 많이 좋다. 모듈로서.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UFD랑 프라임이랑 일레듀서블이랑 같다는 거. 이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굳이 지금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애니레이터 어떤 M의 서브 모듈 N에 대해서 아까 이 애니레이터가 아이디얼이 된다 했죠. 근데 링이 PID면은 얘가 어떤 원소로 제너레이트 되겠죠. 어떤 알파로. 걔를 저희가 이제 order라고 불러요.
그 원소 개수 올더랑 좀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노테이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m이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면 그러면 m의 올더가 있을 수 있고 이 모듈 A, B의 올더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의 최소 공배수가 전체 올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얘 아닐레이터가 어떤 P로 제너레이트 되고 뭐 P의 제곱 Q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되고 얘가 아닐레이터가 뭐 P의 Q 제곱 제너레이트 되면 이 M의 제너레이터는 뭐 P 제곱 Q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겠죠.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뒤에서도 어떤 모듈 M을 분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 올더들이 최소 공배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만.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 메인 티어럼이죠. 이제 모듈을 그냥 보기 어려우니까 얘를 나눌 거예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M이 finitely generated 모듈인데 PID에서 이 상황에서 이 M은 free 모듈과 torsion 모듈로 되는데 free 모듈이란 거는 베이시스가 있는 거예요. 약간 벡터 스페이스처럼 움직이는 애들이죠. 베이시스가 있는 걸 free라고 하고 torsion 할까? 그 죽는 애들이 있는 걸 다 tors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그 대수원에서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 배울 때 그거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어떤 G가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아벨리안 그룹을 저희가 Z 모듈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수원에서 아마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 증명이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이 궁금하시면 모듈 책을 찾아보면 증명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free란 거는 얘들을 말하는 거고 폴션이란 건 얘들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을 어떤 걸 곱하면은 결국 죽겠죠. 얘는 계속 올라가겠죠. 베이시스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유니크하게 표현되고 얘는 이제 개수가 유니크하고 얘 랭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거는 여기서 이 토르션 파트예요. 왜냐면은 아까 벡터 스페이스를 모듈로 나타냈을 때 이 프리 파트가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메인 정리가 되는데 프리 파트가 안 나타나서 토르션 파트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다음 과제인데 그게 프라이머리 디컴포지션이에요. 결국 토르션 모듈이란 거는 이 M을 죽이는 아닐레이터가 0이 아니란 거겠죠. 죽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PID니까 얘가 아이디얼이고 PID니까 어떤 하나의 원소의 프린시플하게 나타나겠죠. 걔가 UFD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프라임 팩터로. PI는 전부 다 프라임 엘리먼트고 EI는 다 제곱하는 개수고 이렇게 되면은 이 M이 PI라는 애들로 디컴포지션이 되는데 얘들은 각각 PI를 PIEI인데 PIEI들로 죽는 애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거 하나, 하나, n번째.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 표현이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디컴포지션은 EPI 하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 된다는 건데, 음, 얘를 그냥 하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M의 아닐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봤을 때, 이 M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V1, VK. 얘들은 각각의 또 죽이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표현을, 결국 여기서 가져온 원소는 무조건 P의 이승으로 죽는데, 얘보다 작은 걸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E가 만약에 뭐 제곱이라 했을 때, 한 번 곱해서 죽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애들 다 나눠서 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걸로만 죽는 애. 얘는 제일 작은 걸로도 죽는 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걔들이 유니크하게 존재해요. 순서는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에, 그러니까 Finite Generated Module over PID를 가장 밑에까지 분해한 게 얘들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하고자 하면 사실 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다 스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듈이 이런 식으로 분해된다는 거 뭐 알아두시면은 뭐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걸 다 벡터 스페이스로 옮겨오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V를 아까처럼 fx 모듈을 보면 아까 fx에서 VT의 맵으로 가는 어떤 링 호모모르피즘이 존재한다는 걸 봤죠.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기서 어떤 폴리노미얼을 가져오면 V를 주면은 거기다 곱한 거 아까 그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 뭐 X를 가져왔다 칩시다. 여기다가 그럼 V에서 XV로 가는데 이 표현은 저희가 T를 고정해 놓은 상태예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고정해 놓은 상태고 여기다가 T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시를 들면 뭐 X 플러스 2를 곱했다. 이러면 얘는 T 플러스 2i에다가 V를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V에다가 모듈 구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고 그거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집합의 디멘션은 n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n에서 n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디펜던트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폴리노미를 생각했을 때 AI가 전부 다 0이 안 되는 폴리노미를 존재하겠죠. 결국 혼자서 죽는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T가 토션이란 거는 어떤 V를 가져와도 어떤 fx를 곱하면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ft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VT가 토션 모듈이란 거. 그러니까 아까 M이 프리 파트랑 토션 파트랑 나눠지는데 얘들이 없단 거예요. VT에서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부터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을 따지면 이렇게만 디컴포지션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없고. 그다음에 fx가 PID니까 PID고 VT가 토션 모듈이니까 이 아니레이터를 생각했을 때 얘는 다시 유행이고 아이디얼이고 PID니까 어떤 fx의 원소 fx로 제너레이트 되겠죠.
하나로. 근데 UFD니까 프라임 팩터로 분해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P1x부터 PNx까지. 근데 PID에서는 아까 프라임이랑 irreducible이랑 같다 했으니까 얘 P1부터 Pn들이 다 irreducible.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하기를 그냥 정의인데 이 VT 아닐레이터의 제너레이터 아까 말로 하면 올더가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되는 거죠. 얘가 아마 서명대에서 배운 정의랑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거든요. 아마 서명대에서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배우고 뭐예요? 카이 A나 CA 이런 식으로 배우고 얘가 최소 차수가 되게 하는 애들을 미니멀 폴리노미얼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V에 있는 모든 원소를 죽인 애들의 제너레이터를 미니멀 폴리노미얼 제일 작은 애들로 만드니까 이렇게 말하고 얘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근데 P1들은 irreducible. 그리고 제가 뒤에 넣은지 모르겠는데 이 F가 algebraic closed field면 얘들이 다 리니어하게 분해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 닫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F가 R이라면 이런 애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컴플렉스 필드면 이런 식으로 분해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조르당 디컴포지션 폼은 algebraic closed field에서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아마 만약에 저희가 실제 문제를 만나다 치면은 다 분해가 잘 될 거예요. 리얼 필드에서만 생각해도. 그래서 이걸 아까 디컴포지션 한 거를 벡터 스페이스 언어로 다시 표현해 온 건데 아까 VT가 토션 모듈이고 이거의 아닐레이터가 어떤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P1, X21, PNXEN이 되겠죠. 그러니까 P1X는 뭐 X-1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죠. 표현이. 그래서 얘로 죽는 애들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얘들 중에서도 제일 큰 애들로 죽는 애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로 죽는 애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V를 아주 작은 애들로 표현할 수 있죠. 얘들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다 분해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개념이 필요하죠. 어쨌든 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목표는 얘들이 다시 서브 모듈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니까 V로 생성된 거니까 얘들의 베이시스를 다 모아서 표현을 한 게 조르단 캐노니컬 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해를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애들을 나눠서 얘들의 베이시스를 생각하면 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분해가 되면은 저희가 뭐 아이건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지잖아요. 여기 0 되고 0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생기니까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한 거예요. 최대한 잘게 자를수록 0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다른 게 여기 약간 반대될 수도 있는데 아까 뭐 MT가 예시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중에서 얘가 이 원으로 죽는 애들이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얘들을 다 곱한 거예요. 다 곱한 애들을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하고 이거에 이 차수를 다 더한 게 그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인데요. 이거는 원래 저희가 알던 특성 다항식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케일리 해밀턴은 뭐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자른다는 건데 이 말은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에 오퍼레이터를 작용시키면 0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폴리노미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0이 되는 루트들이 1부터 n인데 이거를 얘들도 근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케일 해밀턴이란 말은. 음.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던 캐노니컬 디컴포지션을 하기 전에 레셔널 캐노니컬 폼으로 먼저 분해해 볼 거예요. 얘는 왜 하냐면 얘는 그 아까 F가 알제브라 클로스가 아니어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가 J 항상 존재하는 디컴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선형대수 연습 문제 이런 거 보면은 컴패니언 매트릭스가 나올 건데 여기 쓰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은 뭐 행렬 좀 다양한 행렬을 만났을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나오는 개념이 어떤 V가 하나의 V로 표현되면 얘를 T 시클릭이라 부르고 뭐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아까 봤듯이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fx 모듈을 생각했을 때 죽는 애들이 꼭 있기 때문에 얘들의 미니멀 폴리노미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얘 디멘션을 n이라고 하고 그럼 베이시스가 있겠죠. 베이시스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여기서 k번째 원소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이 k번째 원소는 t의 k-1의 v가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니까. 그래서 여기 i로 했네요. i번째를 봅시다. i번째. i 플러스 1을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ti에 어쨌든 저희가 표현한 건 어떤 t를 보여줄 건데 t를 행렬로 표현할 건데 그러면 t를 곱해야겠죠. 다음 t를 그 베이시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t를 곱하면은 t의 i 플러스 1의 v가 돼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따지면은 여기 있던 베이시스가 t를 곱했더니 여기 있는 베이시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에 t를 곱하면은 tn에 tn승의 v가 나오고 얘는 여기 t를 넣은 거 여기 t를 넣은 거에서 얘 빼고 다 넘겨준 거예요. 왜냐면 mt의 t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베이시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t의 n-2v, t의 n-1v, v, t의 n-1v.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매트릭스가 얘를 컴패니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음. 사실 지금 이해하는 게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혹시 뭐 먼 훗날 만나게 되면은 이런 게 있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VT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아까 하나의 V에 대해 T를 나타낸 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봤죠. 여기 일령. 얘들이 각각의 나눠진 애들에 대해서 베이시스를 잡아서 다 나열하면은 T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이 말은 여기 아까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 다음 거에 이거 들어가 있고 다음 거 이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블럭 다이아고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될 줄 알고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R7에서 R7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얘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생각해서 볼 수 있겠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같은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요. 왜냐면은 7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는 4고 2고 1이고 1, 1, 1, 4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고 만약에 1번 경우에는 x-1이라서 1 하나만 나와요. 아, 이거 제가 아이건 벡터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루트가 아이건 밸류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건 밸류 1을 넣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컴패니언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넣으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레셔널 캐노니컬 폼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노니컬 컴패니언 매트릭스의 블록 다이아고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베이시스를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거 4x 4짜리 하나랑 1, 뭐 0 빼기 1, 1, 0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블록 다이아고널의 크기와 이 개수가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랑 크기가 같으면은 시밀러한 매트릭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 베이시스를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얘는 x-1이 3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 바이 원이 3개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에 해당하는 컴패니언 매트릭스 이렇게 분해되는 거. 이게 레셔널 캐노니컬 폼은 뭐였냐면 이 V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나타나는 분해 모형이었어요.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으로 갈 건데 MT가 스플릿되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아까 F가 algebraic closed면 항상 스플릿 하겠죠. 근데 R이어도 스플릿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런 조건에서만 가능한 분해 모형이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표현되는 건 표현이 다른 거지. 아까 이런 식으로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분해되는 걸 봤고 얘들은 다 아이건 밸류예요. 그 다음에 아까 베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죠. 근데 여기다가 다르게 표현해서 이런 애들도 베이시스가 될 수 있겠죠. 살짝 변형한 거니까. 얘들을 베이시스로 했을 때 나타내는 모형이 조르단 캐노니컬 폼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만약에 필요할 때 복습하실 때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게 레셔널 캐노니컬 폼. 이렇게 표현한 게 조르단 캐노니컬 폼. 그래서 마찬가지로 K번째에 대해서 K번째 베이시스에서 T를 곱했을 때, T를 작용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음 베이시스에다가 람다 항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V만을 생각했을 때 TV가 나오잖아요. T를 첫 번째 베이시스에 대해 생각했을 때 TV를 하면 이게 두 번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람다 V 더한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베이시스 관점으로 보면은 코에피션트가 1인 거고 얘는 첫 번째 베이시스 관점으로 보면 코에피션트가 람다인 거겠죠. 그러니까 람다 1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도 람다 1. 마지막은 람다만 나오거든요. 이게 조르단 블럭이고 이게 뭘로 했냐? 아까 VT를 하나하나 분해했을 때 이거 하나가 조르단 블럭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르단 블럭의 크기, 개수랑 크기로 유니크하게 분해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표현은 다 이해되셨나요? 대충 이렇게 나오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런 걸 베이시스로 가지는 거를 조르단 캐노니컬 폼이라는 걸 이해하면은 뭐 나중에 다시 살펴볼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제 이그젠플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한 번만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V를 어떤 폴리노미얼 링의 모듈로 볼 수 있다가 첫 번째였고 얘가 PID이기 때문에 얘가 잘 분해된다. 이런 식으로 1K1 잘 분해되고 각각의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 조르단 베이시스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V T 마이너스 람다 1 V T 마이너스 람다 1에 아까 얘가 P1, E1에 해당한 거였으니까 E1 마이너스 1V 나타냈을 때 이런 블럭이 나타나고 얘들로 모든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그젠플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x4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가 조금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한번 따라가 봅시다. 플로어를. 혹시 해보시고 싶은 사람은 펜을 준비하면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얘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알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예요. 왜냐면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구하는 건 쉽잖아요. 좀 힘들 뿐이지, 귀찮을 뿐이지.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구하는데 이거 미니멀 폴리노미얼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저 처음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가장 차수가 작은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얘가 4차니까 1차부터 1차씩 내려가 볼 수 있겠죠. 얘거나 얘거나 얘겠죠. 그러면 가장 무식한 방법은 얘가 0이 되는지 얘가 0이 되는지 얘가 0이 되는지 얘는 안 되는 거 쉽게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만 가도 4 4를 곱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네? 응? 케일 해밀턴? 그게 적용한 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나눠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조금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표현을 MT가 뭐였냐면 이 VT의 아닐레이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V를 가져와도
mtx를 곱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v를 가져와도 mt를 곱하면 0이 된다는 걸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v를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여기선 E1, E2, E3, E4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에 대해 언제 다 주는지를 살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후보군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가 E1, E2, E3, E4를 곱했을 때 언제 0이 되는지 그거의 가장 큰 차수를 구하면은 모든 V는 뭐 V1, E1, V4, E4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산이 이걸 얘를 매트릭스 곱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음, 굉장히 다루기 어렵네. 음, 자, 먼저 A-I에 E1을 곱해볼게요. 얘는 여기다가 1, 0, 0, 0을 곱하면 2, 0, 0 빼기 4. 한 번 더 곱하면 0이 안 됐죠. 0이 될 때까지 A-I를 곱할 거예요. 왠지는 알겠지. 왠지는 이해하셨죠. 저희 목표는 이거인지 이거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곱하면은 좋습니다. 이 계산이 상당히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해야 된다. 2, 0, 0 빼기 4. 4 빼기 4, 0, 0, 0, 7, 8, 0. 두 번 만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얘를 좀 알아보기 쉽겠으면 이 원에서 얘는 두 번 만에 죽었네요. 얘 좀 더 가까워졌죠? 왜냐면 두 번 만에 죽었으니까. 이 2를 해봅시다. 5, 3 빼기 9 빼기 16.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얘는 하면은 10 빼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9 빼기 9, 0.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0. 어, 마이너스 20, 0. 오케이. 0. 아, 0 맞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8, 36. 네, 맞다 하네요. 그러면 이거 0 아니야? 왜냐면은 그러면 가서 0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검산하는 방법은 x-4승일 수도 있겠구나. 제대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게 0이 아닌 걸 알아챌 수 있어? 그렇게 말했냐면 만약에 이거 아니면 이거라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네요. 만약에 이거였다면은 세 번 만에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아니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갔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4가 있을 수 있으니까 0 맞다고? 마이너스 20. 맞아요. 0이야. 오케이, 믿고 갑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저기 E1 어차피 E1에 마이너스 6배니까 E1이 두번 가서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제가 아마 계산해봤을 거예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21,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6.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게 잘못됐나? 이거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0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 10 빼기, 그러네요. 10, 0. 네, 두 번 만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이 3도 해보면은 1, 1,
빼기 3 빼기 4. 그 다음에 0이 나오겠죠. 네, 0이 나올 겁니다. 이 4도 한번 해보면, 이건 한번 해야 돼요. 와우. 0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베이시스들이 a-i를 두 번 거쳐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알려면은 이걸 제곱해봤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바이 4라고 했지. 만약에 그 뒤에 7바이 7 하나 준비해뒀는데 그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곱이 된다는 거. 자,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니까 분해가 결국 이거 아니지. 잠시만. 잠시만요. 헷갈리네. 나도. MA가 이거니까 분해가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네요, 지금. x-1의 제곱. 미니멀 폴리노미얼. 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랑 두 번째 케이스가 두 개. 근데 봤듯이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단 말은 a-i로 가서 중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거에 아이건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거든요. 랭크가 뭐 풀랭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이건 벡터가 없는 건데 그래서 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베이시스를 잡느냐? 지워 아니 어떻게 끄죠? 돌아가기. 한번 저는 그게 어, 7 7 다음에 두 번째 얘기점표. 어, 어, 지우고 싶은데 얘를 가져와서 지우고 싶은데 여기를 써봅시다. 여기선 살짝 스킬풀한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 원을 베이시스 하나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x-1 이 원을 다음 걸 가져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v가 두 가지로 분해되는 건 이해되시죠? 왜냐면 하나, 두 개니까. 그래서 얘는 x-1 제곱에 죽는 거 하나, x-1 제곱에 죽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되는 건데 x-1 제곱에 죽는 게 이 원 하나 있죠. 얘는 그냥 베이시스로 볼 수 있겠죠. 하나 보고 아까 조르단 분해할 때 베이시스가 어떻게 됐어요? t 마이너스 람다를 곱한 거였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x 마이너스 1이잖아. 람다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래서 이거에 해당한 베이시스가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베이시스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E2나 E3, E4 다 잡아도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얘랑 얘랑 두 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뭔가 E4를 다음 베이시스로 잡아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E4랑 마찬가지로 x-1 E4를 생각할 건데 얘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E2를 하나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베이시스는 x-1 E2 이런 식으로 조르단 베이시스가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캐노니컬 폼은
람다가 다 1이니까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이 칸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는 이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0이네요. 이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는 이거고 이렇게 캐노니컬 폼과 조르단 베이시스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E1부터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다 곱해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 나온 걸 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한 번만에 중립이 없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후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거나 이렇게인데 얘는 한 번만에 중립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그다음에 간혹가다 책에 따라서 오 아니요. 책에 따라서 다 썼으니까 졸단 캐노니컬 폼을 이렇게 역으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거는 베이시스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베이시스는 x-1의 E1, E1, x-1의 E2, E2 이런 식.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베이시스 순서가 바뀐다는 점. 그러니까 얘가 t를 졸단 베이스 J라고 하면 J로 표현한 걸로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해봅시다.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게 나온다면 캐릭터에서 폴리엄이 주어져 있을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니멀 폴리엄을 구해야겠죠. 당연히 다 계산해 볼 순 없고 음 그래요. 미니멀 폴리엄 구할 건데 한번 후보를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뭐 7승부터 시작해서 x-1까지 있겠죠. 왜 다른 데다 계산했지? 잠시만요. 저도 봐야 돼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a-i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이건 밸류가 1인 거겠죠. 그래서 얘를 그거 이하로를 다 써서 해보면 랭크가 4가 나와요. 4가 나온단 말은 어쨌든 얘는 아니란 거겠죠. 얘가 있단 말은 아이건 벡터가 있단 말인데 아이건 벡터가 없으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음, 그래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1에 5승이 M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후보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경우가 여기 5바이 5에 졸당 나오고 여기에 2개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5바이 5 하나 나오고 1,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다시 E1부터 E7까지 곱해봐야 된다. 그래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할만해요. 제가 해봤는데 E1은 2하고 중간에 0 나오고 마이너스 4 나오고 네, 두 번만에 죽어요. 생각보다 잘 죽어요. 그 다음에 E2가 뭐가 나오고 뭐 또 나오고 세 번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E3가 가고 죽어요. E4도 두 번만에 죽고 E5도 두 번만에 죽고 E6 두 번만에 죽어요. 네, E7은 왜 안 했지? 네, E7도 두 번만에 죽겠죠, 뭐. 해볼까요? 0, 0, 1. 1 빼기 0 빼기 2. 1, 0 빼기 2. 네, 이원이 똑같으니까 죽겠죠. 그래서
오 마이 갓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미니멀 폴리nomi이 뭐죠? 몇 제곱이죠? 네, 3제곱이죠. 왜냐면은 세 번 만에 준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준 애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max가 x-1의 3승이 된다. 그리고 살펴보면 얘가 2분의 1이 돼요. 자, x-1의 3승이 있고 후보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3, 3, 1, 3, 2, 2랑 1 두 개. 근데 지금 1이 없죠? 뭐 1을 생각해볼 필요도 없고 1은 생각해볼 적어 둘게요 일단. 그다음에 3, 2, 2가 맞겠죠? 나머지 없으니까. 그럼 대충 폼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겠죠. 그래서 폼은 이것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베이시스는 세 번 주는 거를 여기다 써야 되니까 이 툴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이제 왠지는 알겠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순서대로 적어보면 e2 그다음에 x-1에 e2 x-제곱에 e2 그다음 이거에 해당한 건데 얘를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얘는 지금 인디펜던트 해 보이니까 그래서 E1에 x-E1 좀 구분해주면 3개, 2개 그 다음에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f를 하나 가져와서 if x-1에 if4가 베이시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똑같은 표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7x7도 세제곱을 구하려면 이거를 3번 곱해야겠죠. 근데 차라리 이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하는 게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이거를 MT를 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알고리드믹하게 구할 수 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잘 주어져 있다면. 그래서 네, 뭐 뒤에도 example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뭐 이런 거 좀 쉬운 거고 7x7이 제일 어렵긴 했어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